네, 코스메카 코리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4.8%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 영상에서 주로 다뤘던 이야기는 매출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거의 한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뭐 하루에 뭐 10% 이상, 20% 막 상한가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언제 매수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 구조가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왜 이렇게 신고가를 유지해 가면서 시장이 이 구간, 저 8월 9월, 10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자, 이번 주 월요일 날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에코프로가 폭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에코프로는 오늘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다시 이 상한가를 갔었던 부분을 되돌리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이 올라가는 부분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어떤 종목이든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 따라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안 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계속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기준이 되는 건 가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내용을 추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요, 여기 5월달을 기준해서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 제가 어저께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화장품 쪽에 지속적인 공략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주식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앞에 좋을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한 가지 부분은요. 무한정 이 선반영에 대한 구조가 계속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주가가 인정해주는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그 가격대는 나와봐야 알지 어디까지 인정해줄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에 갔었던 가격대가 있어요. 그쵸? 그걸 기준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건데 최소한 그쵸? 여기 2017년, 2018년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대략 한 4만원 정도의 가격 그리고 고가 5만원 근처의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도 상승세가 나온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가가 적정 가치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보다 하방 쪽에 있을 때는 더 낮은 평가를 받는 그런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즉 고평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코스메카 코리아는요. 실적이 아예 안 나왔거나 뭐 적자를 봐서 망가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는 왜 계속해서 장기적인 하락세를 그쵸? 장기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회복 구간 그쵸? 2020년과 21년도에는 유동성이 강하게 있었을 그런 시기인데 왜 이런 상황이 마련됐을까? 물론 이때는 코로나 구간이었어서 화장품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떨어졌었죠.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대략 한 2010년 이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도요.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나 그런 부분이 높아지면서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시켰고 그리고 최근에 안 좋은 내용 있죠.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자 21년 7월 달에 170만 원의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지금 30만 원까지 하락을 시켰어요. 주가 하락폭이 무려 그쵸? 요 상황이에요. 80%가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한번 보면 자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이 있다가 그쵸? 22년에 꺾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꺾일 전망이 있고 24년도에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자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까지는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쵸? 그러면 주가가 낮아지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구조 자체가 LG생활건강은 중국 쪽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쵸? 중국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요. 중국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중국이 전부가 아니라 화장품을 볼 때 어디에다 판매하는지 그쵸? 주요 매출처를 어디에다가 이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운영해 가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메카 코리아는요.
북미 쪽의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올해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23년도에 그쵸 북미 매출 규모를 보더라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해서 400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00억대를 실제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쵸 매출의 50% 정도는 북미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잉글우드랩입니다. 잉글우드랩을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로 있죠. 그쵸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잉글우드랩을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데서 뭐 그런 이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 내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초 화장품의 ODM 그리고 OEM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근데 주인이 어디예요? 코스메카 코리아다. 그래서 자 주가 등락폭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정말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조사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 조사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게 맞고 그런 조사를 되게 어렵고 그쵸? 막 이런 내 귀에 들려오는 야 이거 막 특급 정보야. 이런 정보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고 나서 시장에서 올라가는 트리거가 있어요. 그거는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 쪽의 모멘텀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이 뭐예요?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왜 5월부터 자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그쵸? 회복이 안 되죠? 그쵸? 물론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자 계속해서 5월부터 신고가를 만들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너무 크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작다 싶으면 자 화장품 중소형주로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5월 달에 똑같이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잉글우드랩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한국 화장품은 보세요. 5월 10일 날 어떻게 됐나요? 그쵸? 12%까지 올라가다가 꺾였죠.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고요. 우리가 이런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그 뒤에 상한가를 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쵸? 중국과의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이고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건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북미 쪽에 쏠려 있다. 그걸 우리는 시세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이제 새로운 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장기 차트를 한번 열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면 자, 보세요. 당연히 여기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그쵸? 이래서 차트를 보라는 거예요. 차트만 봐라 이게 아니라 베이스가 되는 걸 되게 멀리서 찾지 말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걸 찾지 마세요. 실적이 좋은 걸 찾으면 이미 주가는 비싸 있고요. 비싼 상황에서 더 비싸져야 되잖아요. 이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실적이 나쁜 종목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지는 걸 가격으로 확인하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제 시세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핵심 내용은 북미 매출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가 있어 왔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올라와서 형성된 시총이 4천억입니다. 근데 LG 생활건강 있죠. LG 생활건강은요.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2배만 더해도 10조죠. 그렇죠? 그러면 LG 생활건강의 북미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자, 작년 4월이에요. 북미 강화, LG 생활건강, 아모레와 격차 벌리나. 자, 보세요. LG 생활건강이 그쵸? 북미 매출에 힘을 쏟고 있는데 그쵸? 힘을 쏟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북미 매출 규모가 2023년에 그쵸? 1,572억입니다. 1,572억. 이 정도면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지, 더 낫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쵸? 코스메카 코리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지금은 중국 쪽을 볼 게 아니라 미국 쪽을 보는 게 맞아요.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잉글우드랩도 그렇고요. 지금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뭐 모멘텀 내용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가격을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단기 보유 전략을 봐야 된다. 단기 보유 전략은 뭐예요? 2주 안에 내가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고요. 그 기준이 되는 건 가격입니다. 가격. 내가 얼마에 살래? 그렇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저께부터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매수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오늘 5%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제가
동일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가격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가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 비중과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다면 그 부분 중에서 화장품 물량을 일부 덜어내는 것까지 제가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잡아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디다가 보내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돈 안 받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코스메카 코리아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 제가 얼마나 화장품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왜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장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멘탈을 잡기 위한 단기 매매를 같이 공략을 하는 방이고요. 현재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이사항은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다는 거고, 보세요. 오전 8시 52분 그리고 11월 8일 오늘이죠. 오전 8시 52분 VT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오파스넷, 그쵸, 8시 52분. 오늘 같은 경우에 큰 시세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VT 볼게요. VT 보면, 자, 고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시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 있다, 요 정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화장품 쪽을 공략한다는 걸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 이후에 공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는데, 그쵸, 여기 거의 장중에 고가는 2.1%까지 잡히는데 요 종목도 매수가 근처에서 놀고 있다. 오늘은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그런 단기 매매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 종가까지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분봉상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장중에 매도를 하고요. 웬만하면 종가까지 가지고 간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한가를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보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종가에 무조건 매도하지만, 상한가를 가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는요, 대형주가 뒤에서 받쳐줬을 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을 할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할 건가요? 아니죠.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을 해야 100%, 2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예상 수익이 잡히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기 위해서 내가 반도체 종목을 매매할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세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보유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 기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작업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도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잉글우드랩 진행된 내용이 있고, 당연히 수익 마감이 됐고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 장중에 20%까지 상승세를 보였고, D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쵸? 요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만 11월 6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CCS 8시 54분, 그쵸? 시초가에 진행이 됐고요. 내용을 보면, 그쵸, 쭉 내려가서, 자, 이렇게 9시 23분에 VI 진입,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VI 진입이 돼서 보합권까지 상승, 매도 나갑니다. 매매 끝.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게 만들까요? CCS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세요. 이날이에요. 시가 마이너스 15. 그쵸? 저는 보합권에 매도, 그리고 여기 보합권에 매도하고 나서 14%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15%에 대한 수익을 얻고 나왔어요. 그런데 고가는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사서 어느 정도 수익으로 얼마의 매도가 나갈 건지, 요 내용인데, 요 기간을 길면 안 돼요. 최대 2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됐을 때는 3개월까지, 최장 3개월까지 증가를 시켜서 장기 투자로 진행한다. 그렇죠? 그러면 장기 투자 구간에는 내가 물려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게 되겠죠.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구간까지 들어왔고요. 그리고 17년, 18년도에 형성돼 있었던 고가 매물을 거의 다 소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건 주가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화장품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면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의 제가 심리를 안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데 요즘에 뭐 시장이 안 좋았었던 구간이 이제 곧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